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이제 대표이사 조찬 강의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대표님들 모아두고 강연했을 때 실제로 다뤘던 주제라서 많은 대표님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지나치게 단순화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저는 사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기버, 매처, 테이커 이런 용어들을 몰랐을 때도 저는 주는 게 편한 사람들, 받는 게 편한 사람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들로 회사에서의 사람들을 분류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나 팀빌딩이 가장 어려웠고 저도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저만의 어떤 프레임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니까 어떤 대표님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추천해 주셔서 기버랑 선택적 기버랑 테이커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만들어낸 체계가 더 단단해진 거고 그 책에는 이런 결의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 책은 그 책에 안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이건 그냥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잘 보시고 수용하실지 말지 좀 결정하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10년 넘게 살면서 이 관점이 더 견고해지기만 하지 어떤 예외 사항도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세상에는 주는 게 편한 사람과 받는 게 편한 사람과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나 기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선택적 기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테이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기버는 주는 게 편한 사람들인데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막 엄청나게 막 에너지 레벨이 높고 막 활기차고 낙천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주는 게 편하지만 그 주는 게 편하다는 그 방식 자체도 이면에는 어쩔 수 없지. 나 아니면 이걸 누가 해. 그냥 제가 할게요. 이런 태도들이 훨씬 더 강해요. 이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어떤 야망이나 성취욕 이런 것들이 엄청 뛰어나다기보다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못 두는 거예요. 보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부탁받은 거 잘 거절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그냥 꾸역꾸역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안 해본 일들이라도 이들은 일단 해요. 그 안 해본 일들이 이제 선택적 기버나 테이커가 하기 싫어서 남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분장하는 리더가 언제나 구세주처럼 찾는 게 기버 성향을 가진 팀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완만하게 생각해서 자꾸 나한테 일을 주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으면서도 마지못해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또 안 한대요? 누가 또 안 한대요? 그냥 저 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기버들은 현실에서. 근데 이런 태도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성장합니다. 언제나. 잠재력이 가장 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업무를 고르지 않잖아요. 지금 내 역량으로 하기 힘든 업무들도 이 사람들은 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기버들을 만나면 성숙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보다는 져줄 줄 알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상대방한테.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막 엄청 큰 이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투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 자체의 기쁨을 느끼는 거고 이 세상에 내가 쓸모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기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테이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 자신이 무쓸모다 이런 걸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테이커가 됩니다. 실제로. 난 사람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혹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테이커가 돼요.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테이커들은요. 엄청 못돼 처먹은 사람들. 막 진짜 사람들을 어떻게든 착취하려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획일성이 강한 테이커로 따로 분류해요. 실제로 현실에서 테이커를 만나면요. 대부분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패배의식, 패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회사에서 티가 안 나고 언제나 이제 아웃사이더처럼 다니고 언제나 주눅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딱 봐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게 그냥 표가 나요. 이 사람들이 사실 받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건요. 이면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냐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테이커는 보셨을 때 되게 못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버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테이커와 상성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쵸? 보통 우리가 테이커를 만나면요. 연민을 느껴요.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위축되고 주눅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내면에는. 이들은 사실은 기버들처럼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 기버들처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단 용기가 안 나. 실패할까봐. 왜냐면 계속 실패만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나 자신이 이 회사에 남아있는 명분이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나는 도움이 되고 싶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런 생각이라도 있으니까 나는 나 자신이 엄청 무력하고 무능력해 라고 해야지만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되게 안 된 거죠. 이렇게 완전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면 테이커는 흡사 영유아기의 사람들과 되게 비슷해요. 보살핌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이크로 매니지가 실제 필요해요. 세부적인 컨트롤. 업무를 분장하고 그 업무를 끝까지 이제 도제식으로 봐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한테 밥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도 먼저 내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예 꼭꼭 씹어서 삼킬 때까지 소화까지 다 시켜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스스로 할 때까지 이제 구분 동작으로 계속 그 밥 먹는 동작들을 보여주고 그쵸?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요. 일을 할 때도 업무를 턴키로 분장해선 절대 안 되고 단계로 조각을 내서 일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테이커들한테는. 이분들은 정말 무력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좀 이제 가치가 있다. 나도 좀 성과를 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는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선택적 기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선택적 기버라는 건 사람과 비유하면 사춘기 청소년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좀 자아가 생기는 거죠. 자기의 주관이 생기고요. 대부분 회사 사람들이 선택적 기버의 상태에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상태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건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고 사람들에게 갚긴 해요. 근데 그게 꼭 은혜만 갚는 게 아니라요. 원수에는 원수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적 기버들은 테이커들과 상성이 되게 안 좋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는 속담처럼요. 나 스스로가 테이커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력한 스스로의 모습 자체가 싫은 만큼 타인한테도 굉장히 배타성을 띄어요. 테이커한테는. 굉장히 박하게 굴어요. 자기 자신의 내적 기준이 엄청 높은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면서 테이커한테는 엄청 박한 사람들. 이게 선택적 기버들입니다. 최근에 이런 류의 게시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기버 말고 가짜 기버들이 많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다. 이런 글들을 많은 분들이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는 진짜 기버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이면에 깔린 건 내가 기버한테 받고 싶은데 그 기버들이 너무 계산한다. 그래서 내가 받기만 하기가 어렵다, 불편하다. 이게 사실 기저의 그 사람의 심리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는. 자기가 기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기버가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의 내적 기준만큼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가 유지되는 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그 기준을 못 지키면 엄청 박하게 굴어요. 인색하게 굴고. 이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과 비슷한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민폐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조직에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테이커들하고 언제나 마찰을 일으켜요. 왜냐면 이들은 기버는 존경하거든요. 근데 기버는 사실 선택적 기버보다는 테이커가 편해요.
선택적 기버들은 언제나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뭔가 소통이 이어지려면 내가 편하지가 않은 거야, 마음이. 나도 실수하는 사람인데 때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빡빡한 거예요, 선택적 기버랑 관계를 맺기가. 그래서 많은 선택적 기버들의 인적 자원이 좁아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 방식,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기버와 협업을 해보는 경험이 없거나 테이커를 선택적 기버로 만드는 그런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선택적 기버로 삶이 유지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되게 많은데도 성숙한 인간관계를 못 만드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실제로 회사 다니다 보면. 이 사회에는 기버와 선택적 기버와 테이커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버였을 때 테이커가 될 수 있고 테이커인 사람도 선택적 기버를 거쳐 기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상승 이동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겠죠? 테이커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도 테이커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 테이커를 만났을 땐 이 사람을 도우면 돼요. 어떻게? 하나씩 알려주시면 돼요. 정말 자세하게요. 그리고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시고요. 이 사람은 선택적 기버가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어요. 좋은 리더를 만나면. 근데 선택적 기버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 가끔씩 테이커가 아니라 획일성이 강한 테이커가 되기도 해요. 제가 뒤에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굉장히 사람이 건방지고 재수없고 거짓말을 일삼거나 사람들을 이간질하거나 이런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죠.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되기도 해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한도 끝도 없이. 이 선택적 기버가 결국은 나르시시스트, 획일성이 강한 테이커가 돼요. 제재가 없으면,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선택적 기버들은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영역만 배우게 하면 안 되고 이 회사의 전체에 돌아가는 업무들을 순차적으로 다 배울 수 있도록 커리어 패스를 잘 설계해줘야 스스로 그걸 느끼거든요. 아, 내가 혼자서 이 일을 잘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있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아직 엄청 많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기버로 상승 이동하게 돼요. 기버들과 일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혹은 내가 이미 그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 이제 내가 기버 마인드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들은요, 테이커들을 도우면서 기버 성향이 더 강해지기도 해요. 네, 내가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효능감을 느끼면서요. 그래서 회사에는 결국 테이커보다는 기버와 선택적 기버가 많은 게 건강한 겁니다. 테이커가 너무 많으면 기버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뺏겨요. 돕기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